안녕하세요, 여러분. 알고스탁입니다. 2019년 1월 8일 야간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방송에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잠깐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12월 13일 삼성전자 차트를 보면서 추가 하락이 우려된다는 내용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후 14일 야간에 지속적인 하락에 대한 대응을 준비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20일 날 12월 20일 그 해외 증시가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급락을 보일 때 한국 증시 조심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25일 날 또 야간 해외 증시가 급락하는데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가, ETF 인버스에 대한 투자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2019년 1월 2일 미국 장기 채권 금리의 향방에 주목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2019년 1월 6일 야간 방송에서는 현재 미국 증시가 시스템 트레이딩에 의해서 급변등하거나 급락하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고 있다. 이에 대한 주의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12월 13일 날 국내 증시는 상승 마감하는 가운데 삼성전자가 큰 폭의 하락을 보이면서 14일 삼성전자의 하락에 대비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14일 날 야간에서는 삼성전자가 하락을 하니까 지속적인 하락이 예상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리고 20일 날 야간에는 해외 증시 급락에 따라서 국내 증시도 위험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기관의 방어가 나오면서 하락폭이 제한되는 모습을 보였었고요. 26일 날 야간에는 지속적인 해외 증시의 급락 때문에 국내 증시도 급락이 올 수 있다 하면서 저의 포트폴리오에서 인버스 비중을 늘리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후에 지수가 조금 상승을 하면서 인버스에서 손실이 발생하였지만 연초가 되면서 다시 수익으로 들어서는 그런 흐름을 보였습니다. 1월 2일 날 야간에서는 미국의 장기 채권 금리의 동향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1월 6일 날 야간에서는 현재 그 해외 증시의 미국의 급등락은 시스템 트레이딩에 의한 것일 가능성이 많으니까 이에 대해서 조심해야 된다라는 내용을 방송으로 드렸습니다. 전체적으로 증시는 하방으로 가고 있고요. 국내 증시는 회복이 좀 더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국내 증시 차트를 조금 이제 자세히 다시 한번 보면서 어떤 점에 주의를 하여야 될까 하는 점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제가 현재 시점에서 가장 조심해야 될 점은 신용 물량이 다시 나올 수 있겠다 하는 우려사항입니다.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10월 달에 이제 급락을 보이는 상황이 있었어요. 만약 이때 이제 신용으로 물량을 잡았던 개인들이 있다면은 한 달, 두 달, 세 달째 지금 이제 들어서고 있는 거예요. 만 세 달이 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10월 초에 잡았던 물량은 지금 그러니까 1월 초가 되면은 만기가 되는 상황이고, 10월 뭐 중순에 잡았던 물량들은 이제 계속 이제 만기가 도래할 가능성이 있죠. 근데 문제는 이 이후에 2100 이상에서 물량을 잡았던 물량이 있다고 보면은 지금 다 손실인 상태라는 거예요. 손실인 상태라는 거고, 그렇게 보면은 이제 그 증거금률이 거의 뭐 바닥이 나가고 있겠죠. 증거금률이 바닥이 되면은 반대 매매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런 점을 좀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지수가 2050을 회복하지 못하고 2100까지 빠르게 회복되지 않는 이상은 손절매 물량들이 나올 수 있겠다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쭉 보시면은 2월달 급락이 나왔잖아요. 그리고 나서 한 달, 두 달, 세 달, 5월달은 전반적인 약세 장세를 보였습니다. 이 신용 물량이 상당 부분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는데, 다행스럽게도 2월달 급락 부분은 어느 정도 조금 소폭 상승한 모습이었기 때문에 반대 매매 정도는 아니었던 것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급락 시점을 지나서 하락이 올 때는 다시 반대 매매에 의해서 하락 속도가 가속화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다시 6월 달에 이제 또 급락이 오면서 또 신용 매수를 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러면 6월, 7월, 8월, 9월, 그리고 나서 9월 달에 7주 초반에는, 9월 초반에는 좀 약세 흐름을 보이다가 다행히 이 인위적인 강세가 나왔어요. 이때. 이 원래는 이렇게 빠져야 되는 건데 반대의 물량 때문에 어떠한 이유에 의해서인지 이렇게 조금 올라왔어요. 그러나 결국은 다시 또 신용 물량이 대거 나오면서 급락을 보였습니다. 10월 달에 또 뭐 급락이 오면서 또 신용 매수하는 또 사람들이 있겠죠. 그 사람들도 또 이에 만기가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재차 급락이 올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에 외국인들이 매수를 안 하죠.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신용불량이 더 나올 수 있다. 시장을 조금만 더 하방으로 흔들면은 손절매 물량 우르르 나올 수 있다.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은 매수 가담을 안 하는 겁니다. 12월 달에 억지로 기관이 지수를 방어를 했어요. 해외 증시가 떨어질 때 방어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연초가 되면서 방어할 명분도 없고,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해외 증시가 급등 양상을 보이지 않는 이상, 결국은 찌글찌글 하는 흐름을 보이다가 신용 물량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기관이 방어를 해서 지수를 잡아놨지만, 방어할 이유가 없어졌기 때문에, 이제 뭐, 공매도와 함께 신용 물량이 겹쳐지면, 가속도가 붙을 수 있다. 현재 시점에서 외국인이 매수할 명분도 없다. 글로벌 증시 시황이 안 좋잖아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취약한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많다. 급락에 주의해야 할 시점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같은 맥락이긴 합니다만 코스닥은 조금 더 신경 써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코스닥은 제약바이오의 영향이 굉장히 크게 나타나고 있죠. 제약
그 12월 달에 기관이 지수를 방어를 하면서 명분으로 삼았던 것이 JP모건의 헬스케어 컨퍼런스에 대한 기대감과 CES에 대한 이제 기대감이 명분입니다. 그러나 이번 주가 지나가면 그 재료가 소멸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CES나 JP모건 헬스케어에서 아주 큰 호재가 나타나지 않으면 급락이 올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신용 물량이 겹쳐서 나타날 수 있는 구간이 되겠고요. 재료가 소멸된 구간이 될 수 있다. 이 JP모건의 헬스케어가 기대를 갖는 점은 제약업계에서 라이센스 아웃이나 M&A 등이 이제 기대 사항이 될 수 있다고 할 수 있는데, 현재 미국의 금리가 작년 대비 1%가 올라갔죠. 투자를 쉽게 결정할 수가 없는 상황일 거예요. 그래서 M&A든 라이센스 계약이든 쉽게 자금을 투자할 수 없는 여건이 되었다. 작년 대비해서는 굉장히 악조건이 되었다라는 게 이제 관심 사항이고, 최근에 미국 증시의 그 동향이나 자금의 흐름 등을 볼 때 투자를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을 거다. 그렇다면은 JP모건 헬스케어의 컨퍼런스나 CES에 있어서 기대할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세계에서 제일 시가총액이 높았던 애플이 실적 악화를 예고를 하였고요. 삼성전자도 실적 악화를 발표를 하였습니다. 그러면은 지금까지만 악화였냐, 앞으로도 악화가 될 것이냐를 생각을 해봐야 되겠는데, 좋아질 가능성이 보이는 부분이 별로 없다. 이게 큰 문제가 되겠습니다. 1분기뿐만이 아니고 2분기도 예상할 수가 없다. 애플이 1분기 실적 악화, 그러니까 전망을 하향했지만, 그렇다면 2분기 실적 전망을 상향할 수 있냐? 그렇지 못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다. 자, 그러면 애플만 실적이 나쁠 것이냐? 아마존은 주가가 올라갔으니까 실적이 좋을 것이냐? 앞으로도 계속 좋을 것이냐라는 부분을 생각을 해봐야 되겠는데요. 쉽지 않은 실적이 나올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전체적으로 글로벌 경기가 상당 부분 위축되어 가고 있고, 금리가 인상이 되면서 이 자본에 의해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가 굉장히 바뀌어져 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가 소폭이나마 반등세를 보이고 있다. 이게 조금 다행이긴 한데, 아직 그 폭이 미미해서 향후가 불투명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정리하여 말씀드리면, 국내 증시에 있어서는 현재 위치에서 주가가 한 단계 내려간다면은 신용 물량이 급격하게 출회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급락 사태가 올 수 있다라는 우려사항이 있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특별히 JP모건의 헬스케어 컨퍼런스와 CES가 마무리되면 재료 소멸이 되면서 급락이 올 수 있겠다. 이런 우려사항이 있다는 점 참조하시고 투자 전략을 수립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